그리고 제가 MLCC하고 또는 커패시터 또는 어떤 소형 배터리 뭐 이런 건전지도 됩니다. 모든 형태의 건전지와 배터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 MLCC도 일종의 다 배터리죠. MLCC도 커패시터 모든 이런 것들을 서로 모아 가지고 그것을 쭉 꽂기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서 모든 전력을 한꺼번에 모아주거나 분할해주거나 가령 뭐 이런 건전지가 하나하나를 꽂아가지고 이게 뭐 100개를 넣었다. 그러면 100개 안에서 들어오는 전류를 한꺼번에 뽑았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좀 더 큰 것도 있겠죠. 이런 등 MLCC도 이렇게 수십 개나 수백 개를 한꺼번에 꽂아가지고 그 한꺼번에 그 전력을 뽑았을 수 있게 한 장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런 강한 전력을 견딜 수 있도록 뽑았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전기 자동차에 쓰이는 이 기술을 제 방식의 병렬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현재 있는 그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8개 정도로 나누고 각 배터리에서 일종의 그 변속기라는 부품을 없애버리고 전력의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약간 뭐 어떤 좌측 거기에 어떤 그 바퀴 또는 외측 바퀴 모터에도 서로 틀린 회전수를 주거나 드론 같은 경우에서는 프로펠러에 서로 틀린 회전수를 줘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조향 장치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각도를 위로 이렇게 프로펠러다 그러면 위로 이렇게 놓거나 위로 이렇게 각도로 밑으로 내려가고요. 아래로 이렇게 그 프로펠러 바람 방향을 하면 아래로 위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조향 장치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프로펠러가 됐든 분사 방식이 됐든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변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아래 위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또는 좌측 우측으로도 그런 가변적인 것을 통해서 프로펠러나 분사 연료를 태워서 가는 분사 방식도 움직여가지고 연소 방식 움직여가지고 좌측 우측으로도 회전을 그 방식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지적하게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전기 배터리를 지금 현재 있는 배터리 8개로 물리적으로 분할을 하고 그래서 격벽 구조를 만들고 속도를 이제 높일 때 속도를 적게 달릴 때는 얕게 갈 때는 배터리 한 개에서 달리고 속도를 좀 빨리 다닐 때는 2개, 3개에서 또는 속도를 아주 빨리 때는 5개에서 이렇게 배터리에서 전기를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뭐 전력이 강하게 들어오더라도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리선이 돼야 되겠죠. 모터로 들어가는 직전의 구리선들이 그렇죠. 도로를 얘기자라면 지선에서 많은 차량이 쏟아나올 때 8차선이나 이런 10차선이나 만든다면 그렇죠.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력을 크기가 강할 때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리선을 두껍게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을 두껍게 처리해 주는 겁니다. 모터 안에 도나 직전을 차별화시켜가지고 이게 제 기술이거든요. 일정 구간을 그렇게 해줍니다. 또는 그것을 일정 구간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카패시터 역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 한전에서도 쓸 수 있어요. 변압 구조로서. 그래서 이렇게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서 변압 구조를 만들어주는 카패시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한전이나 LS 산전 어디서는 다 전선에서는 다 쓸 수 있어요. 반도체 회로 안에서도 반도체 회로를 틀리게 굵기를 틀리게 일정 구간을 틀리게 하거나 이렇게 회로가 여러 개였을 때 그것을 그렇죠. 틀리게 만들고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게 하거나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거죠. 반도체 회로 안에서도 전선의 굵기를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반도체 회로 안에서 이런 식으로 두껍게 중간 이렇게 대중소로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서 숫자는 10개도 될 수 있고 20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파수 방식으로 만들어서 강력한 구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모터에서 8차선 여러 개 8개의 배터리에서 전력을 딱 강하게 속도를 낼 때는 많은 배터리에서 갖다 쓴다는 거죠. 전력을 그때 견딜 수 있도록 전선의 굵기를 굵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동일한 두께라면 두께를 여러 개를 많이 처리해 주면 10개, 8개로 그 옆에 이제 그 직전의 전기선이 2개 정도라면 8개, 10개로 차선을 얘기하자면 8차선, 10차선 늘린다는 거죠. 20개, 100개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늘려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모터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을 받아서 강한 구동이 가능하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구리선 안에 일정 부분을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형태가 두껍게 만들어주는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서 전력이 축적되어서 강한 구동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뭡니까? 이게
연구자석의 두께를 틀린 거, 대중소다 그래 틀린 거를 결합해서 강하게 교류해서 파워를 강하게 나타내. 연구자석 이제 힘이 닿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자석을 틀리게 만들어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걸로 이제 나중에 전력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방식이 뭐 원통 이렇게 구리가 이렇게 감아져 있고요. 구리가 이렇게 연구자석 이런 회전판, 회전축에 전기의 힘으로 회전축을 돌리든지 아니면 석유가스 이렇게 그런 걸로 던지든지 아니면 제 방식의 수소, 산소, 우라늄 분말 이런 것을 통해서 돌리시든지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인데 여기 안에는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이 결합이 여러 겹으로 있고요. 그래서 빽빽이 뚫고 그걸 회전시키고 그 위로 원통형으로 해서 구리선들을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 놓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강하게 이제 걸어주면 거기서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태양전지판에도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의 전력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회전시켜 갖고 전력을 생산하는 거. 접대 YTN에서 이 기술이 나오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그다음에 전력을 걸어주는 여기서 이게 회전축을 전력을 걸어주는 이 구리선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그 구리선들이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강하게 회전을 시켜주면 더 전기 방식으로 돌렸을 때 들어갑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고 스피커에도 이 기술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원통형으로 어떤 회전축을 회전축이 자동차 회전축적으로 회전이 되면 거기를 연구자석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360도 빽빽이 두께가 틀린 서로 두께가 대중소로 틀렸다고 이론적으로 틀리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 겹으로 만들어진 연구자석들이 겹쳐져서 돌아가는 거죠. 그 위를 구리선들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배치된다. 그다음에 그 안에가 사이사이로 두께가 틀린 거기 연구자석들이 여러 겹으로 또 같이 또 배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들을 구리 전선들을 감아 놓고 전력을 여기서 생산될 거 아니에요. 생산되면 여기다 전력을 따로 여기서 생산된 구조를 회전하지 않는 회전하는 회전축에서 전력이 생산되면 거기서 뽑아내 가지고 회전하지 않는 구조에서 전력만 다시 뽑아내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회전축에다가 구리선을 감아 놓는 경우 또는 거기다 회전축에다가 연구자석들을 감아 놓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태양전지하고도 연결을 쓸 수 있고 이건 뭐 전 세계 특허인데 제 기술 함부로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다음에 전기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도 가능. 전기로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 회전축을 전기로 돌리고 휘발유로 가는 건 휘발유로 돌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MLCC나 아니면 캐패시터 또는 이런 소형 건전지나 대형 건전지 아니면 배터리 이런 구조들을 수십 개를 한꺼번에 꼽아놓기만 하면 그 전력을 제 방식의 어떤 병렬 방식이죠. 그래서 전력을 통제해서 전원 공급기로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이렇게 대형 배터리가 이론적으로 이게 10개짜리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걸 그냥 기본적으로 대형 배터리라고 합시다. 10개를 꼽아 놓으면은 거기서 한 개에서도 뽑아낼 수 있고 두 개에서 뽑아내는, 세 개에서 뽑아내는 자동차 전기 배터리에서 전기를 뽑아내는 제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기기를 만들어 주셔서 MLCC 휴대폰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MLCC를 꽂아 놓으면 소형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꽂아 놓으면 한 개에서 배터리의 전력을 쓸 수 있고 두 개에서 쓸 수 있고 5개 쓸 수 있고 10개 쓸 수 있고 이게 이론적으로 10개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렇게 뽑을 수 있게끔 전력을 만든 그런 장치는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죠? 이것도 제 기술 구조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쓰지 말자. 제 방식. 그러면 전기 이런 소형이나 대형 배터리 10개가 들어가는 또는 30개, 100개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력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전선의 전체적인 전선의 구조가 그렇죠.
두꺼워야 되겠죠. 두꺼운 구리선을 쓰든가 아니면 동일한 두께라면 20개, 30개짜리를 써가지고 많은 전기를 한꺼번에 받아들여도 타지 않게끔 해놔야 되겠죠.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상으로도 소프트웨어 상으로는 아니면 기계적인 방식으로도 지금 이렇게 내가 소형 배터리 10개에서 뽑아 쓰고 싶다, 20개에서 뽑아 쓰고 싶다, 각각 그렇죠. 그 배터리에서 뽑아 쓰는 전력 양을 결정할 수 있나요? 네, 그렇다면 전력 양을 결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전력 양이 10이 필요한데 100을 갖다가 이렇게 가동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전력량이 10이 필요한 것은 10을 공급하고, 전력량 20이 필요한 20을 공급, 30이 필요한 30. 이게 이제 제 방식의 이제 전원 공급기 방식인데, 전선의 굵기를 각각 틀리게 해서 각 부품에 공급해 주거나, 또는 전선의 굵기가 동일하다 그러면 어떤 데는 5개 들어가고 어떤 데는 3개 들어가고 어떤 데는 1개짜가 들어가.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이 두께가 똑같다면, 또 어떤 데는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흐르게 하거나, 이런 것이 네이사 레이더 기술에도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거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전원 공급기에서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같은 구리 전선 안에서 피복을 서로 5개, 또 동일한 굵기다 그러면 5개짜리를 3개로, 또는 3개에서 1개로, 그것을 다시 4개로 이렇게 변압 구조를 가지는 구조. 이것도 한전이나 LS한전, 전 세계 어디서도 쓰시면 제 거 기술 도둑질에 쓰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전리층을 비술 유도하는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다 알아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스북 가시면 이거 나올 거예요. 페이스북 가시면 이게 나옵니다. 페이스북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좀 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외 놀러 갈 때 이런 이렇게 프로판 가스 다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스를 한 군데나 두 군데나 세 군데, 10군데나 분배해 줄 수 있는 가스 분배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얘가 가시죠. 부탄가스통 하나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부탄가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을 전선을 가스를 공급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이쪽 저쪽으로 보낼 수 있는 가스 전 중앙 공급기, 이거 만드시면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리기를 위에 뒀는데 밑에 부탄가스가 달려있어 열 때문에 폭발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위에 조리기는 따로 있고 가스만 이쪽으로 공급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가스 공급 구조. 집안에 있는 것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집안에 있는 것도 보면 가스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스 가열하는 거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야외용도 그렇게 하면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탄가스통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가정용이 됐든 뭐가 호스로 연결해가지고 가스만 공급을 해주고, 거기서 열이 많이 일어나든 마는 거, 이렇게 부탄가스통이 폭발할 위험이 없도록 약간 거리를 떨어져서 하는 그런 조리기구, 야외용 조리기구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CCTV 안에 카메라 렌즈를 여러 개로, 대중소로 달아놓을, 사이즈 틀리게 달아놓을 여러 개로 달아놓을 수 있는 구조. 그것은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군에서 쓰는 어떤 고성능 감시 카메라에서도 영공 감시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각도를 이렇게 렌즈를 배치해가지고, 휴대폰 안에 있는 렌즈도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휴대폰보다도 훨씬 부피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즈를 여러 개 해가지고 사방을 동시에 감시하거나, 또는 360도 블랙박스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또는 하늘이 있다 그러면 하늘과 밑에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동시에 하나의 이렇게 어떤 카메라 구조에서 렌즈만을 사방에 배치해서 각도별로 찍는, 그것은 이제 통합해서 프로그램상에서 각 각도별로 찍은 사진을 각각 놓을 수도 있고, 통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사진으로 하나의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블랙박스도 쓸 수 있고 스마트폰 안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뒷면의 카메라, 앞뒤를 동시에 찍는 카메라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남의 기술 도둑질에 쓰지 말아라. 그럼 동시에 360도를 촬영할 수 있겠네요. 그 방식도 남의 기술 써서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쓰다 보니까 DVD에서 보잖아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최대 많은 게 8개. 그럼 모니터를 또 둬야 되고 이게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생각하고, 얘는 스마트폰이 공장에 100개가 있으면 100개 유선이다 그러면 그 100개를 각각 30개씩 꼽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 줄을. 그러면 그 줄에서
총 100개니까 뭐 4개 정도 되겠네요. 선으로. 선으로 통합해가지고 컴퓨터에 또 꼽아놔. 컴퓨터는 노트북에 꼽아놔서 들어오는 화면을 유튜브처럼, 유튜브 동영상처럼 본다는 거죠. 유튜브는 키면은 뭐 수백 개의 동영상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로 통합하는, 컴퓨터하고 CCTV의 결합.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다. 그런 이제 통합에는 수십 개를 한꺼번에 꽂을 수 있는, 이거는 DVD에다 곧바로 꼽아야 돼요. 이거 뭐 일반 CCTV 카메라는 DVD 같은데 DVD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수십 개를 5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한꺼번에 꼽을 수 있는, 30개가 됐든 한꺼번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뭐냐면은 이 방식은 어디다 쓸 수 있냐면 인터폰에서도 쓸 수 있어요. 인터폰에서도 이런 유선 방식을 쓸 수 있고. 무선 방식은 불가능한가요? 무선도 가능하죠. 드론이 군에서 작전할 때 50대 100대 수천대 작전할 텐데 그 무선으로 통합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지국하고 서로 이렇게 교신을 수백만 대의 스마트폰 이렇게 교류하듯이 이런 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수백만 대라도 막 통신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 지역을 지나가는 기지국에서 관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선으로 서로 전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드론에서 한 200대다 그러면 200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을 노트북 컴퓨터에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신 구조를 가지는 그 통신 구조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가지 전패다.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暗号 방식으로 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조건이 내 드론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暗号가 맞고 비밀번호 맞아야지 통신이 되는 이런 구조도 수시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밀번호 암구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저게 쉽게 눈치채지 못하거나 또는 그 스마트폰으로도 번호도 각각 부여되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드론에도 번호가 각각 부여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각각 부여돼서 비밀번호가 다 틀릴 수 있을까요? 있죠. 그때 다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시시각각으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이 번호, 2시부터 3시까지는 이 번호 이렇게 각각 틀리게 만들어 놓을 수 있거나, 주파수를 2시부터 3시까지는 이 주파수를 쓰고 4시부터 5시까지 이 주파수를 군에서 쓸 수 있는 방식이죠. 드론 조종할 때 주파수를 시간대별이나 또는 위급할 때 주파수를 잽싸게 바꿔버리는, 군이 다른 내 드론 조종하지 못해 그런 방식도 제 기술까지 해당합니다. 무선으로 500대 100대를 통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송수신 구조에 있어서 송수신 구조를 가지는 게 하나면 과부하가 걸리죠. 100개를 만들어 버리면 널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라우터, 이동통신 회사나 인터넷 회사에서 이렇게 라우터 같은 거 만들 때, 공급받을 때도 이런 쌍방향 수신을 할 수 있는, 수신과 송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한 개가 아니라 다중 여러 개로 수십 개나 수백 대를 더 갖고 하는 구조. 어떤 제 기술, 인공위성 같은 데는 한 2,000개, 4,000개도 넣을 수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도 4,000개라도 몇만 대, 몇십만 대라도 쌍방향 통신을 하잖아요. 그죠? 기지국에서 그런 것처럼 인공위성 탑재를 할 때 한꺼번에 5,000개의 송수신 구조를 가지면, 스마트폰 5,000개 인공위성 탑재했다고 이론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럼 송수신 됩니까? 안 돼요. 한 대에서 벅차게 신호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호 처리를 할 때 총사령부, 중간사령부, 그다음 일선부대 이렇게 갖고 3층 구조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다양한 지선들은 그렇죠. 이게 잘 자라는 것들 한꺼번에 이 송수신 담당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4,000개를 담당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 4,000개를 담당하는 송수신 구조를 5만 대 놓으면 어떻습니까? 4,000개 놓는다. 1,000개 놓는다. 그러면 4,000개니까 총 합하면 4만 개, 10개면 4만 개고요. 100개면 40만 개. 그렇죠. 1,000개면 400만 개잖아요. 인공위성에도 이런 송수신 구조를 가질 때 총사령부, 중간사령부, 그다음에 지선, 일선 부대 해가지고 각 본사, 제품을 공급하는 본사, 총사령부가 되겠죠. 중간 대리점, 그다음 일선, 이렇게 자잘한 가정 대리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숫자를 통합을 해준다는. 그러면 신호가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신호를 중간사령부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총사령부를 올리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수많은 지선에,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신호를 하나로 통합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컴퓨터 쓸 때도 인터넷 회사에서 수많은 신호, 가정용 수백만 대, 수천만 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수많은 신호를 통합해 줍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통합 구조를 가지는 라우터, 인공위성 방식, 이런 무선 드론
드론 4,000대 뭐 조종한다. 그런 향후에는 뭐 몇백만 더 조종할 수도 있어요. 드론이 조그만 로봇 같은 경우는 드론 로봇.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스마트폰에서도 수백만 도 뭐 하기 때문에 무선 통신하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형식으로 총사령부, 중간사령부, 일선부대 이런 식으로 층층층 단계별로 해서 보고를 받고 상위에 올리고 상위 보고해서 다시 상위를 올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 그다음에 총사령부를 두 개로 나눠서 한 개가 잘못됐을 때도 예비부대를 놔서 그쪽으로 널널하게 처리해 주는 것.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일선부대 숫자를 늘리거나 또는 중간 대리점, 중간 사령부의 숫자를 늘리거나 총사령부의 숫자를 여러 개로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이런 형식으로 라우터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라우터 뭐 소형 어떻게 일반 뭐 스마트폰 공장에서 100개를 놨는데 무선으로 못 봅니까? 무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송수신 구조를 갖고 있는 기술 구조를 갖고 있으면 그런 이제 기기가 있어서 CCTV로 들어오는 신호를 서로 파형해트는 여러 개 묶음 전파로 보고 이렇게 송수신을 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내부 안에 송수신 구조가 그렇죠. 20개, 30개도 되죠. 그럼 빨리 처리되죠. 거기서 다시 신호를 컴퓨터, 일반 컴퓨터, 회사에서 관리하는 일반 컴퓨터나 노트북에 연결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이 컴퓨터 같은 데나 각종 기기에는 못 들어가느냐, 이런 방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라우터 방식으로 해서 수많은 신호를 안에서 처리해주는 이런 방식이 컴퓨터 안에 들어갔다. 컴퓨터 안에 신호를 여러 부품과 서로 송수신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 송수신 구조를 가지는 것이 한꺼번에 10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호를 각각 처리해 줄 때 숫자가 많은 거로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의 송수신 구조를 가진 신호를 통제하는 통제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 소형 라우터 정도는 되겠죠. 미니 소형 라우터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고 노트북 안에 들어가고 또는 그것이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기술료 지급하면 될 텐데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